네, 이번 세션은 용감한 의원들 우리의 대화를 찾아서입니다. 용감한 의원 4분 자리하셨는데 먼저 금태섭 의원부터 순서대로 관계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철 뛰어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랑 강서구의 복덩어리 이 시대의 정의로운 정치인 금태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김연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금태섭 의원님의 소개 멘트를 듣고 멘붕이 왔는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입니다. 아직 지역은 없지만 저는 어느 지역을 꼭 특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정책 중심의 정치인이 되고 싶은 김연아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이렇게 유세하듯이 하지 않으셔도 멋진 포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상욱 의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면 서서 하는 겁니까? 서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DDP가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구의 지역구 의원 지상욱입니다. 바르고 미래를 향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의 의원이고요. 저는 우리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그 폭주는 막겠다라고 매일매일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용감한 의원들이라는 프로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용감한 우리들이라는 제목이었으면 더 편하게 나왔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약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정치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다 지역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인천시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SDF 2019 현장에서는 우리 사회 갈등, 또 대립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걸 좀 해답을 찾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걸 준비하면서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바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나와야겠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면 국회, 정치인, 여의도 이런 생각이 강한데 이런 의식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법사위에 속해 있는데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서로 격론을 벌이다 보면은 감정이 상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이제 저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옆에 우리 당 의원들끼리 이번엔 당신이 한마디 해라 이래가지고 싸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실망하시지만 또 우리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치열한 갈등,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지금 모습의 가장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의 결과로 무엇을 우리가 합의해내고 무엇을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인데 갈등만 비춰지고 우리가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싸우는 기술들 또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기술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땐 비판을 통해서 의원들의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인처럼 카멜레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칭찬해 주시고 어떻게 비판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렇게 갈등의 공간을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뭐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회만 보면 매일 싸우고만 있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험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되다 보니까 정말 국회는 불통이다, 싸우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 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또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국회 안에서의 갈등, 소통, 대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정책 대결이라든지 당론이라든지 뭐 지역구 현안 같은 거는 이 자리에서는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 그 이야기는 여의도에 가서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는 여기 모인 많은 분들과 어떤 국회의 타협,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국회의원분들,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가운데 왜 이 4명을 모셨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국회 대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뭐 정치부 기자들 또 국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니 이 4명이 가장 지금 여의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말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어렵게 이 4명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 순서가 끝날 때는 박수 소리가 좀 더 커지기를 기대하면서요.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던 만큼 오늘 저희가 네 분한테 좀 바라는 이야기는 좀 용감하고 정말 진실하고 좀 깊이가 있으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사실 아침 일찍부터 여기 나오셔서 좀 딱딱한 이야기, 좀 무거운 이야기로 좀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즐겁게 평소에 소개했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욱 의원 가능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평소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도 오늘 용감한 의원들에서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용감하게 시작해서 무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결코 어려운 자리 아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 좀 소통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한테 이제 평상시에 국회가 좀 갈등을 이용한다, 너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난 정말 억울하다. 지상욱 의원, 좀 이런 너무 나한테 격한 표현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런 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 있나요? 억울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국회가 갈등을 양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솔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정직하면 정치가 발전하고 인간의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직하지도 서로 협력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다 국민들 볼 때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싸우는 모습, 그거는 저희가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정체성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는 모습 연출이 되는 거, 그거를 개인적으로 뒤에서 만나면 다 친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본인들의 정당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다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투는 모습도 선진화법 때문에 많이 지금 순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 뭐 네. 시민들이나 지역구 아직 없으시지만 가셔서 만나셨을 때 국회에 뭐 하는 거냐, 뭐 네. 일하다고 맨날 싸우냐 이런 지적받을 때 좀 서운하거나 억울한 부분은 없어요? 예, 사실 어르신들이 정치인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와 똑같은 말은 그만 좀 싸워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뭐 혼나야 될 것은 혼나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싸우는지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환경론자가 있으면 개발론자도 있고 또 건물주가 있으면 세입자도 있고 모든 것이 갈등투성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임무는 그 갈등을 사회화하는 것이죠. 공론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갈등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이 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국회는 오히려 이상한 국회입니다. 다만 좀 격조 있게 잘 싸워야 되는데 그 갈등의 그 사적인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사인들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라는 점을 잘 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싸우는가를 구분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좀 격조 있게 또 품격 있게 좀 정제된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신다면 그리고 혀를 차는 모습은 없을 텐데 좀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국회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태섭 의원도 요즘에 지지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기존에 지지하셨던 분들한테 좀 지적을 받는 일이 좀 많아지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당론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자도 다수가 보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받다 보면은 가끔 좀 격하거나 심한 말이 올 때도 하는데 가끔씩 그 문자에 답을 하거나 혹시 전화가 오면은 받아봐서 직접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분위기에 휩쓸릴 때는 막 욕설도 하고 심한 말씀도 하시지만 막상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은 일단 제가 문자를 욕설 문자가 오더라도 답을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 거의 대부분 존댓말로 답이 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그 이정미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 김연아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정책에 대해서 거의 180도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다퉈야 되지만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결심을 한 것이 적어도 4년 동안 막말이나 욕이나 혹은 반말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싸우지 말라 그러면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싸우거나 혹은 지지자들끼리 격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혹은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이 문자폭탄 같은 것을 받을 때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말씀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몸이 덜 풀리신 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좀 먼저 몸을 푸시라고 토크에 앞서 저희가 작은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국회의원에 대한 좀 막연한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시죠. 저희가 OX 팻말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들으시고 O나 X 중에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정당의 정치인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자, 생각하셨죠? 하나, 둘, 셋. 지상욱 의원은 명확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왜냐하면 타 정당의 정치인을 보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자당의 정치인을 보고 그 다음 질문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다른 정당의 정치인을 보고 진짜 왜 저럴까라고 하셨다는데 혹시 이 안에 계신 건 아니죠? 그건 답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상욱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다른 당까지 갈 것도 없다. 우리 당 안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의원이 3명 넘는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제가 만약에 이걸 O를 들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당은 망한 당입니다. 6명 중에 절반 이상이랑 예. 말이 안 통하면 그 당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6명 중에 이정미 의원 빼면 지금 2명 남는데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당 안에 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의원이 3명이 넘는다. 하나, 둘, 셋. 김연아 의원만 네. O를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왜 저를 그렇게 자꾸 몰아가세요? 네. 저 아직 당에서 입지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럴 때 얘기를 하셔야 네, 용감한 네.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용감하게 뭐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당의 의원 수가 많아서 그래요. 네, 뭐 100명이 근데 넘으시니까. 약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는데 그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반지를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다 용암으로 넣고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절대 반지가 뭐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감이 안 되는구나. 또 이제 하나 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인영 원내대표 처음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뭐 서로 밥 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게 뭐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통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당 안에서 연령이나 또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문화와 정보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저는 비근하게 경험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간격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없으면 굉장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정당 안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게 있으면 옆에서 설명드려요. 그건 어디 어느 드라마였다. 예,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공감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괜히 나만 이렇게 해서 되게 네. 어색해졌어요.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굉장히 당 안에서 합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실명을 얘기하면서 하면 이거 룰이 깨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십시오. 지사님 있으면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다 같이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정치를 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들로부터 정말 오해와 정말 섭섭함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오는 건 질타와 정말 비판밖에 없는 우리, 우리라고 저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상욱 의원 이야기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많이 서운하다. 자, 하나, 둘, 셋. 금태섭 의원은 서운함이 없으십니까? 예, 뭐 저는 그 서운함은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선거에도 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좀 너무 네.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세 분은 전혀 서운함이 없어요? 다 서운함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 서운함이 있다는 게 동그라미 아닙니까? 네. 네. 이정미 의원도 서운함이 많으신가요? 300명을 싸잡아서 같은 취급하는 거 그거 서운합니다. 그 안에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좀 구분해주고 가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운함을 살짝 네. 네. 저는 서운하다기보다는 외롭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쩍 외로움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집에서는 집대로 아이들이 안 놀아준다고 아빠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또 싸운다고 욕먹고 지역구는 안 돌본다고 또 욕먹고 여기 중구에 계시는 분만 오신 건 아닌데요. 정말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네, 아까도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현안과 편집가. 언론 정책 대결은 이 자리에서는 좀 참가해 주시면 다시 저도 한번 한마디 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나요? 네. 네. 저는 낮에 막 활동을 하고 SNS나 뉴스를 보면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는 너무 서운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되면 잠의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잘못한 게 있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게 정치인이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든 게 아침 저녁 요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싸우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끼리는 생각보다 서로 가깝다. 하나, 둘, 셋. 네, 서로 다 가깝다고 하시는데 김연아 의원만 세모네요. 좀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국회의장에서 악수하는데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되게 증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겉으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저는 말을 막 이렇게 좀 격하게 하고 나면 한 1시간 정도는 악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올 때 위원장님이 자꾸만 악수하라 그러셔가지고 제 이렇게 사진 어떤 데 검색해 보시면 악수는 하는데 고개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말씀하셨지만 꼭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같이 출장을 갔다거나 같은 상임이거나 아니면 같이 밥을 좀 많이 먹은 의원들끼리는 훨씬 더 친하신 것 같아요. 이정미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막 얼굴 붉을 때까지 싸우다가 끝나고 나갈 때 또 악수하는 장면 보면서 일반 분들은 저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 저렇게 악수가 되나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 국회 바깥에서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금방 싸우고 그러니까요. 점심 같이 먹나. 근데 4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다툼도 있고 싸움도 하지만 4년 내내
쟤는 절대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살면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분이 저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나 언사를 했을 때도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일상적으로는 가깝게 더 대화를 해야지 공적인 자리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4년 내내 싸움박질만 하고 살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 사실 이번 법사위가 정말 가장 싸우는 광경이 많이 보였던 곳인데 정말 거기서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던데 그 뒤에는 또 다시 평소처럼 지내나요? 법사위라고 특정하면은 또 다른 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이제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4년간 뭐 학교 생활 예를 드셨지만 실제로 회의장에서 막 싸우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싫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완전히 생각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를 드는 것은 여기서 X 표시를 들면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맨날 싸우고 전혀 존경하는 것 같지 않은데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하고 붙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식적인 것 같고 뭘 존경하냐 솔직히 진심으로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걸 붙임으로써 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예의고 그래야 또 이렇게 얘기가 통합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존경한다고 생각도 하겠죠. 근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얘기 어차피 국회라는 것은 얘기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기분이 나쁘고 싸울 때도 꼭 참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드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왜 너희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국민을 앞에 두고 너희끼리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들께. 그랬더니 존경하는 뭐 금태섭 의원님 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진짜 존경의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또 용어나 언어를 순화시키고 좀 더 격조 있게 예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기능의 수단도 들어있다. 그렇게 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가끔 보면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지상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존경하는 김연아 의원님,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 한 다음에 지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앞에 예, 쏙 빼는군요. 네. 아주 지금 이렇게 디테일을 설명하시면서 의원들끼리 약간의 기싸움인데요. 저도 처음에 존경한다는 말 되게 못했는데 제가 3년이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은요. 국회의원 300명이 잘나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오늘 앞 세션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모인 겁니다. 대의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의원을 지상욱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김태섭 의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뽑아주신 그 국민들을 존경한다라는 뜻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뻔뻔하게 존경한다는 말이 잘 나옵니다. 네, 김연아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의원에게 존경한다는 말은 곧 유권자 또 국민 여러분들을 칭한 말이니까요. 그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네 분의 사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정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이 가까운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제시어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번에 팻말 드시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바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제시어 두 가지를 주고 저희가 여쭤볼 테니 바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네, 짜장이 두 분, 짬뽕이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짬뽕 누구였죠? 짬뽕 접니다. 아. 네. 술 좀 하시는군요. 제가 전국 5대 짬뽕을 다 먹어봤습니다. 네,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먹, 찍먹.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찍먹. 지상욱 의원 지금 찍먹. 찍먹입니까? 찍먹. 네. 저도 찍먹. 다 찍먹? 네. 이정미 의원만 저도 찍먹. 찍먹. 드디어 저는 통했네요. 튀긴 음식은 절대 물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소신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소스를 물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자,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양념이 있으셨네? 없어. 전부 프라이드 같은 전부 거. 프라이드. 근데 이거는 그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나이대가 뭐 예,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씩 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속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네. 식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시는지 얼마나 같이 이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저는 확인하는 야당에 거니까. 맞추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뭐 이거 뜻은 아시죠? 네. 자, 인싸 아싸 하나, 둘, 셋. 아싸.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인싸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아싸라고 김연아 의원이 저는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나서 술을 원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국회 와서 술 먹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주류예요. 비주류가 아싸 아닌가요? 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을 계속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게 공개적으로 아니라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저는 아싸 쪽에 서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싸를 선택했고 제 살아온 인생 자체가 별로 인싸는 아닙니다. 예,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양당 중심의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도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존중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정당들도 인싸 취급 받으면서 제대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인싸 아싸를 놓고 보면요, 김연아 의원님 말씀, 억울한 눈물 또 소외된 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싸라는 그런 그 지역을 택하신 건데, 그분들하고 함께 인싸라는 게 특권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함께 우리가 사회 중심으로 모시고 와서 배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을 북돋으려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하는 일과 연관된 이야기니까요. 신중하게 답해 주십시오. 당론 내 의견 하나, 둘, 셋. 당론. 내 의견. 내 의견. 금태섭 의원 내 의견이 좀 크게 들렸습니다. 뭐 당론을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제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또 따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제 생각하고 틀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생각과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틀릴 때는 계속 제 생각을 공식적인 그 의견으로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꼭 나가서 실수를 하는데 금태섭 의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당론을 수립할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 당론을 제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당론을 뭐 채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제 주장에 의해서 딴짓을 했던 적이 좀 있어서 예. 그러나 이제 그걸 좀 맞춰가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꼽히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당 안에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정당을 찍어서 반드시 그 이득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당론 정치를 하자. 저 정당은 무엇을 주장하는 당이고 거기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자유한국당에다 나와서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는데요.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우리 당론을 만들지 않는 정당으로 하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인 의견을 소신을 존중하자. 그래서 바른정당 만든 거거든요. 저희는 당론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내 정당 중에 가장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자제해 달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경고 주세요, 네. 두 분한테. 경고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신중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현우, 조정석, 하나, 둘, 셋. 김현석. 네, 조정석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현우. 저도 조정석 씨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아, 네. 네. 조정석 씨 팬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처음부터 좀 질문을 많이 하느라고 또 여분 내면 좀 급하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한숨 돌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니 그냥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 받은 만큼만. 돈 많이 받잖아요. 그냥 자기 밥그릇 싸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딱 국회의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화라고 하면은 뭔가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이랑 야당이랑 그냥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 게 보기 싫어서 관심을 안 갖게 됐어요. 투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이 아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만큼은 최소한이라도 지켜주었으면 정직하게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적 끝. 네, 영상 보셨듯이 저희가 지금부터 오르막길을 한번 같이 올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계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뒤편에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SBS DD 채널을 추가하셔서 평소 국회 대화, 소통에 대한 궁금증, 또 좀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제안, 또 개인적으로 이 네 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패드로 받아서 바로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국회 소통, 대화, 타협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뭐 정책 대결이라든지 지역구 민원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금 원초적인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한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여러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늘 보수 정당은 진보 정당과 반대되는 의견이 항상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이 토크 전에 있었던 그 주제 강연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보수 안에서도 정말 생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나온 답 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서로 설득하고 합의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답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 저희 정치나 사회에서 나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쫓겨 있고 여러분들 결정 안 내면 일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게 참 사실은 조금 억울했었는데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합의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회초리를 맞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합의해 주셔야 돼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쓰자.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것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서요. 좀 답변하실 때 좀 짧고 압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최근 이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야기한 정말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 는 문제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국회를 바꿀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당내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를 하더라도 밖으로는 한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질문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냥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좋은 정치인들이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좀 최근에 우리 사회 현상과 광장이 두 개로 쪼개진 우리 사회와 좀 연관된 질문인데 양극단이 아니라 중도 지향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모으고 또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원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상욱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 이념, 정체성이 이제 그런 건데요. 보수적이지만 중도적인 보수, 그러니까 극보수나 극진보를 이제 배제한다는 건데요. 저는 보수 진보의 그 차이는 좀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 이념이기 이전에 이념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닙니다. 창과 방패가 아니라 파트너 같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는 아까 나왔지만 짜장면과 짬뽕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중국집 가서 짬짜면을 먹기도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고르냐 짬뽕을 고르냐, 어떨 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냉면을 먹을 것이냐, 그게 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 손잡고 그때그때 우리 기호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면 유권자들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것이 바로 실용적이고 또 중도적이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한테 이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뭐 SNS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정치가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자기들한테 필요한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보면 정당과 같은 목소리, 또 여론조사도 자신들의 정당에 좀 맞춰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고른 국민의 의견들을 모두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중에 SNS에 중독된 분들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댓글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에 이제 푹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면 더욱더 거기에서 환호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 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는 SNS가 이전에 언론 권력을 갖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고는 있지만, 정치인들이 그것만을 어떤 여론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김태수 의원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당과 조금만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그 지지층 안에서도 왜 쉽게 말해서 내부 총질이냐, 왜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냐 이러면서 굉장히 지지층 안에서도 같은 당인데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 이건 뭐 오늘 다른 당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강점 중에 하나가 좀 질서가 없고 중구난방처럼 보이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고 좀 권위에 따라가고 하는 걸로는 다른 정당한테 못 이긴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지지자들 말씀이랑 다른 생각이 있을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니 당신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당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할 때는 거기 따르는 것이 당을 위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 얘기하면은 당에는 피해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양한 견해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 당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나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저보다 뭐 훨씬 많이 기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당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한국당 김연아 의원한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끔 보면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당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소통 창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당에 한 110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110명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110명을 뽑아준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어떻게 저렇게 바깥 세상하고 틀린 생각을 할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말 지지하는 그 정당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그 편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금태섭 위원님처럼 우리하고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에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그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정치, 그런 정당이 저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저희 한국당 안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상욱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뽑아 놨는데 국회 가보면 좀 막말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 안에서도 뭐 자정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막말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막말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강해지고 막말이 나가면 언론이 써줍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전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하루라도 언론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부 아니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본인이 살아왔던 정신 소신과 일관성을 뒤로 버리고라도 때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항상 끼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러다가 또 그것도 이슈가 안 되면 좀 더 표현이 자극적인 표현, 또 개혁 콘서트에 나오는 그런 표현, 그건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장려될 수 있는 거죠. 희화화되긴 하지만. 그런데 막말까지 써서 나오는 거는 언론 중독증, 그런 증세가 있는 것도 일부 있다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막말하는 의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대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한테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일하는 의원과 일을 하지 않는 의원, 이걸 구분하는 팁 어떻게 유권자들이 보면 될까요? 저도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세비만 받아 먹는다고 네. 그 욕 같이 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300명 중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일 안 한다고 느끼는,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300명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한정된 기득권층, 특권층들을 대변하는 일에 너무 골몰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게 나한테 잘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한 그 인터뷰에 다들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껐어요,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플라톤이 한 이야기처럼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 말을 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가장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김태섭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진보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안보에서는 난 보수지만 경제에서는 진보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한 개인 안에서도 엇갈릴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정당 체제가 그러면 진보 보수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기에 과연 적당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진보와 보수라고 우리가 쉽게 가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과 예컨대 유럽에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 또 미국에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슈나 쟁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 같이 훌륭한 정당하고 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정책에서는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때 어느 정당의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좋은 생각을 표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전체적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진보다 보수다 하는 거지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걸 이번 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요거만 금태섭 의원한테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란 말에 영혼이 없을 때도 많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정당에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원이 있다면 누군지 궁금하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세 분의 의원님들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으로. 영혼이 가득 담겼습니다. 네, 영혼이 담긴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국회의원 네 분과 좀 국회 대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토크 이야기 가운데 작지만 내가 앞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내년 5월까지니까요. 20대만 한정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해봐야겠다, 아니면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좀 하신 게 있을까요? 이정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정당에 있는 분하고 굉장히 절친을 한 명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실명을 얘기해도 되면 이상돈 의원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뭔가 보수도 좀 품격이 있고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국회 20대 국회인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꼭 그런 굉장히 절친 한 명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상욱 의원은 꼭 하나 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했던 그 내용이 2016년 선거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자신보다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겸허하게 예의를 갖추고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하나의 잣대로 누구에게는 엄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 잣대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4년차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정신을 계속 지키면서 지난 4년간 국정감사할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눈물을 닦으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예, 이 정신이 바뀌지 않고 내년에도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경고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또다시 본인의 의정 활동을 강조하는 의정 활동이 아니고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면 선거운동이지 초심을 지키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아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좀 국회 지금 초선이었는데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이번 국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까 금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같은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좀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안에서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던 이번 국회의원이 마지막이든 제 사명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다리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정치라는 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섭 의원 좀 쭉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예, 저도 질문 보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정미 의원님께서 다른 당 의원 중에 한 사람과 절친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듣고 생각한 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당 의원님과 또 그 의원실 보좌진과 저희 보좌진이 의논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 네. 남은 회기 안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STF 2019 함께 해주신 네 분 용감한 의원들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품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액자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부터 하나 골라주시죠. 네,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기억이 이게 기억인가요? 니은인가요? 네. 지상욱 의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고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걸 여당이 맨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니은 드리겠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위호되는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디귿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드리고요. 자, 네, 의원. 감사합니다. 직접 한번 뜯어서 앞에 관객분들 보실 수 있게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관객분들 볼 수 있게 한번 앞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일어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제 이정미 의원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훌륭한 의원은 1%의 재능과 99%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오늘 할 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화의 민족. 대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정말 좀 좋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STF 무대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좀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 마음에 좀 드시나요? 예, 아주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좀 그러면 의원실에 돌아가셔서 좀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좀 되새길 수 있도록 지상욱 의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도록 꼭 이거 의원실에 좀 두시고요. 나중에 좀 인증샷 찍어서 네. 저희 알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올려주시면 해시태그는 뭘로 달아야 되나요? STF 변화의 시작 잘 네,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액자를 든 상태로 한 분씩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끝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미 의원부터 이쪽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소통은 진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나와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들을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국민들하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상욱 의원. 네, 제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인데요. 마음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안아줘야 한다. 마음이 다른데 방식이 같은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우리들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눈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SNS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는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 그 눈 속에 담긴 그 사람들의 아픔, 추억, 경험들을 알아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잘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당 의원으로서 생각이 같은 정치인이나 또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열심히 대화를 해서 시민들의 뜻, 유권자들의 뜻을 우리 정치에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옛말에 정치는 협상의 예술, 대화의 예술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의도에서 싸움꾼, 선동가 이런 분들 말고요. 많은 예술가들, 대화의 예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